아니, 무거워요. 인정한다니까요. 무거워요. 그런데 스포츠성을 얘기할 때는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BMW 전기차의 무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상품은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야 흥해요. BMW i4 인기가 굉장한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상품성이 좋게 나와서 이렇게 논란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많은 논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자동차를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간단한 의견, 저의 간단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자동차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자동차가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동차가 왜 생겼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빠졌죠? 그러면 뭘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입니다. 자동차의 개발 목적, 존재 목적은 사람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사람을 이동시키려다 보니까 점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럴 때 사용된 학문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학입니다. 공학이란 것 자체가 애초에 인간을 조금 더 이롭게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떤 현상과 어떤 재료들을 수치화하고 어떤 비율로 섞어서 더 단단하거나 더 늘어나는 소재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산업에 접목시켜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상품을 만들어낸다. 혹은 그게 학문으로 존재하는 가치도 있겠죠. 이런 공학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멋진 자동차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 여러분 잘 아시는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등 이런 차들이 있죠. 그럼 이런 차들은 이것만 충족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왜 BMW와 벤츠, 아우디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이 차들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해서? 단순히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여기 두 가지 하나를 덧붙여요. 더 고급지게.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문학적, 공학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고급지다는 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거 엄청나게 비싼 가방이죠. 근데 그 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물건을 수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방에서 미사일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방이 어떤 전자적인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비쌀까요? 그건 인간의 허영심. 이 허영심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이런 허영심이에요. 이런 허영심,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런 명품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고급진 느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공학인 겁니다. 더 좋은 승차감, 더 나은 안락함,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히 가죽 삥 둘러두면 그게 안락해지고 더 고급진 승차감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또 치밀한 공학들이 적용됩니다. 디자인은 어떨까요? 디자인이 단순히 필링, 그냥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디자인에도 비율이 쓰이고 디자인에도 공학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해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무게 이슈,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이건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 두 회사가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고급진 건 역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 테슬라, 가벼운 테슬라. 일단 BMW가 테슬라에 비해 무거워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무거운 건 어떻게? 무거운데.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는 길은 단순히 차를 가볍게 만드는 거 엄청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거기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갖춰야 될 나머지 항목들이 더 많은 거예요. BMW가 경량화할 기술이 없어서 경량화를 안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경량화를 할 기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BMW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본질이 있어요. 자동차의 본질은 잘 달리고 잘 서야 되고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됩니다. 물론 특수 목적 차들도 있죠. 뭐 물고기를 얼린 상태로 운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문화재로 옮기는 차들도 있고, 그런 걸 일단 논외로 하고, 차의 기본적인 건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 운전하는 사람 혹은 승객을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차의 가치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 바로 감정이죠. 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감정이란 걸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에 공학을 때려 넣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다투실 필요가 없는 게, 무게는 BMW가 무거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좋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이 차가 어떤 브랜드이고,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차가 개발한 상품이 대중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갖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 세계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요. 반면에 BMW, 내연기관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고급차를 얘기할 때 떠올리게 되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테슬라는 아주 편리하고 멋진 이동수단이에요. 자, 편리하다는 건 어떤 게 있죠? 오토파일럿이 있죠. 이 테슬라에 들어간 옵션들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차량을 알아서 운전해 주기 때문에 이 탑승객 혹은 운전자는 운전의 재미를 굳이 안 따져도 돼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운전하는 동안 사람은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MW는 특징이 어떻죠? 일단 고급차예요.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논합니다. 운전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차가 가벼운 운전이 다 재밌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차량의 운전을 재밌게 하는 데는 샤시의 강성도 있을 수 있고, 서스펜션의 세팅, 핸들의 조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이 차만이 갖고 있는 최첨단 옵션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공학의 영역이죠. 이 공학들이 결국에는 운전을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면 테슬라에서 나오는 차들이, BMW 이번에 7시리즈가 나왔죠. 2.7톤짜리, 무게 중요시하시니까 2.7톤짜리 무게의 7시리즈가 나왔어요. 이거 무게 갖고도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런데 BMW 7시리즈에서 무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차는 고급차예요. 고급차. 크고 아름다워요. 길어요. 7 시리즈는 다른 브랜드 대비 스포티한 성능을 가진 대형 세단이었어요. 그런데 스포티한 대형 세단에서 스포티하다는 게 본질일까요? 대형 세단이라는 게 본질일까요? 본질은 대형 세단입니다. 고급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안락해야 돼요. 운전자가 계속 어떤 감정을 느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실내가 고급져야 되고요. 내가 뒷좌석에 탈 때 최고의 느낌을 선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BMW와 같은 자동차 회사는 가죽을 개발하고요. 더 나은 가죽을 찾죠. 시트 각도에 몰두하고요. 시트에 어떤 충진재를 넣어서 더 쿠셔닝을 할지, 아니면 조금 단단한 쿠셔닝을 할지, 혹은 시트가 어떻게 펴지게 만들지, 그런 걸 연구합니다. 많이들 비교하시니까 BMW 7 시리즈보다 더 가벼운, 근데 사실 사이즈는 사실 차이가 좀 있어요. 가격에 비슷한 모델 S를 비교를 해보면 모델 S는 막강한 주행 성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델 S를 살 때 BMW 7 시리즈와 같은 그런 안락한 느낌을 기대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 모델 S를 사는 목적은 전기차로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 강력한 토크, 그리고 오토파일럿의 편리함, 이런 걸 놓고 살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런 고급차를 왜 개발을 안 할까요? 못 할까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상품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고급차를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건 모르겠죠. 하지만 상품이 이렇게 개발되었다면 그런 기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애초에 가는 길이 달라요. 테슬라는 더 편리하고 멋진 이동수단, 그리고 BMW는 더 고급진 느낌의 스포츠성이 가미된 스포티한 브랜드인 거예요. 제가 i4 시승기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BMW라는 차를 볼 때는 이 차가 BMW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무게가 늘었어요. i4 2.1톤 무겁죠. 그런데 이 차가 운전을 해봤을 때 BMW의 느낌이 아닌가 맞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순히 엉덩이로 느끼는 느낌? 그런 승차감에 대한 부분, 그런 시승하는 느낌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공학이 작용하는 겁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더 좋아요. BMW가 앞으로 내놓을 상품으로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BMW는 고급차예요. 그리고 이런 고급차는 바로 중심이 인간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인간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차, BMW는 이 인간의 고급진 느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운전을 더 재밌게 만드는 차. 방향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논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두 브랜드의 방향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더 좋은 차가 뭐냐는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탔을 때 만족하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를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시점에 대해서 차를 봤어요. 제가 공학도는 아니어서 공학으로 다룰 수는 없고요.
이 공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차라는 존재가 왜 발명이 되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차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의 컨셉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분명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래도 i4가 테슬라에 비해 300kg가 무거운데 스포츠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아니, 무거워요. 인정한다니까요. 무거워요. 그런데 스포츠성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무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스포츠성을 공학적으로 얘기하려면 휠 베이스도 엄청 중요하고요. 샤시의 강성도 중요하고 서스펜션도 중요합니다. 타이어도 중요하고 휠도 중요해요. 이걸 다 다루지 않고 그냥 무게만 갖고 스포츠성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해서 장님이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코끼리는 이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비난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은 믿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항상 더 똑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